안녕하세요, 회원님. AI 연태 준비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코스피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진입해도 되는가, 혹시 고점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 댓글에도 같은 질문이 꾸준히 올라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코스피가 시작된 그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40년간의 실자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이 다소 무겁습니다. 다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격 급한 회원님들을 위해서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무조건 폭락한다.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파른 상승이 그대로 더 이어지는 경우도 역사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조합입니다. 지금은 역사상 두 번째로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이미 꼭대기를 찍고 살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친 자리는 과거를 다 뒤져봐도 그 뒤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해 가셔도 됩니다. 첫째, 고점에서 이미 7% 정도 내려와 있다. 둘째, 상승 가파름이 55.1로 역대 2위다. 셋째, 과열 정도가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흐름인데요. 이 빨간 선이 최근 상승의 그 추세를 그린 겁니다. 보시면 마치 자루대고 그은 것처럼 거의 그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도 별로 없습니다. 등산으로 치면 완만한 둘레길이 아니라 숨도 못 쉬고 직벽을 타고 올라간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쉬고 가파르게만 오르는 길, 시장에서는 그 과열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도 전력 질주만 계속하면 언젠가 숨을 골라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난 40년간 코스피 전체를 한눈에 담은 겁니다. 그 아래 보라색 선이 얼마나 가파른가를 시기별로 나타낸 건데 맨 오른쪽 끝, 그러니까 바로 지금 뾰족하게 하늘로 이렇게 솟아 있죠. 이것이 그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40년을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 그 가파르다 그런 의미에 속합니다. 방금 본 내용을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에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울기, 말 그대로 그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씩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울기는 지금 55.1인데 1998년 딱 한 번을 빼면 역사상 가장 높은 그 수치입니다. 그 다음 R제곱이 있는데요. 이 R제곱은 좀 낯선 표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 쭉 곧게 이어졌나를 보는 점수입니다. 0.93이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거의 직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쉼없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가파름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 곧게 오른 정도도 거의 만점인 이 둘이 같이 높다는 것은 쉬지 않고 똑바로 많이 올랐다. 전형적인 과열 신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을 막 끝낸 직후이고 6월 1일 꼭대기로 해서 이미 7% 정도의 되돌림이 시작됐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균형 하나를 잡고 가야 합니다. 데이터를 정직하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왼쪽 박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가파르게 오를수록 더 깊이 떨어진다는 법칙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보면 어지간히 가파르게 오른 경우들도 대부분 8에서 11% 정도 빠지는 데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팔라도 별일 없었다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르니까 무조건 큰일 난다.
꼭 겁부터 주는 건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음을 좀 놓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른쪽 박스가 문제입니다. 가파름이 어느 선, 그러니까 기울기 50을 훨씬 넘어서는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역사상 딱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1998년과 99년이에요. 이때 그 두 번은 예외 없이 20%가 넘게, 그러니까 평소에 두 배가 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기울기가 55.1입니다. 평범한 급등이 아닙니다. 바로 그 드물고 위험했던 극단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점 그래프들인데요. 점 하나하나가 시장이 급등했던 순간들을 찍어 놓은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가파르게 오른 경우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뒤에 더 많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홍색 영역, 이 칠해진 영역이 극단 구간입니다. 이 분홍색 안을 보면은 점이 거의 없죠. 딱 두 개 있습니다. 99년과 98년. 그리고 현재는 그 별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텅 빈 우연구역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더 직관적입니다. 가파름이 보통 수준일 때는 8 내지 한 11% 정도의 그 조정을 받는데 기울기가 50을 넘어는 순간 갑자기 23%까지 떨어집니다. 딱 거기서부터 낙폭이 확 깊어진다는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왼쪽은 40년 전체 흐름 위에 과거 급등했던 시점들을 번호로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이 그 순위 안에서도 최상위권 2로 표시되어 있죠. 거의 2등으로서 그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쪽 이야기만 드리면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반대편 경고입니다. 1980년대 후반 3조 호황이라고 불리던 대세상승의 꼭대기입니다. 그때는 사실 가파름이 지금보다는 그 낮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찍고 나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고점은 꼭 극단적으로 가파를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가파름이 다소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한 일도 아니라는 양쪽을 다 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양쪽 주장을 똑같이 저울에 올려보겠습니다. 왼쪽 빨간 박스는 조심하자는 쪽 근거 네 가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가파르고 극단 구간에서는 늘 크게 빠졌고 이미 빠르게 꺾였고 과열도 최고치다. 무게가 꽤 묵직하죠. 그런데 오른쪽 초록 박스 아직 괜찮다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된 극단 사례가 딱 두 번이라 통계로 단정하긴 이르고요. 그때는 그 외환위기 직후 거품이 터진 거였지만 지금은 그 AI 투자 일기라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게다가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요? 저는 약세 쪽으로 기운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파르니까가 아니라 가장 가파르고 이미 꺾였고 좋았던 전례가 없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시장이 마음 편하게 더 올라갔던 역사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제 말은 무조건 폭락한다, 다 팔아라가 절대 아닙니다. 정직하게 표현하면 비대칭이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합니다. 비대칭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 같지만 양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운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데 그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보다는 더 빠질 여력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대칭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갈 길의 크기가 역사적으로 20% 안팎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화면에 막대기를 보시면 빨간색 막대기 보시면 그 퍼센트가 나와 있죠. 이것이 그 예상폭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경고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에 상장된 한국 세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코르입니다. 세배 레버리지라는 것은 코스피가 1% 움직이면 이미 3%씩 움직이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단 하루 만에
42% 정도, 그러니까 그 반토막 가까이 빠졌습니다. 3거래일을 합치면 정말로 반토막이 났고요. 가파르게 오를 땐 3배로 즐거웠겠지만 꺾이는 순간 손실도 3배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내내 말씀드린 가파른 상승 뒤의 그 위험이 레버리지에서 아주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놀란 게 아닙니다. 이른바 스마트 머니로 불리는 큰 손들은 이미 방어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그 풋옵션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풋옵션은 쉽게 말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시장이 내려갈까 봐 미리 들어두는 안전장치죠. 그런데 한국의 ETF인 EWY의 풋옵션, 그러니까 그 하락 보험을 사들이는 수요가 최근 몇 주 만에 무려 4배로 폭증을 했습니다.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즉 떨어질 거에 대비하자는 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EWY는 금요일 하루에만 14% 빠지면서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길은 그 세 가지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꼭지점이 8,801포인트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는 고점 대비 약 18% 정도 조정받아서 7,243 정도에서 머무는 겁니다. 둘째는 더 악화된 경로로요. 23% 빠져서 6,794.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건 강세 시나리오인데 잠깐 6 내지 10% 정도 흔들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겁니다. 8천이 그 지지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지금 7%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 입구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갈림길은 여기입니다. 고점 대비 10% 부근에서 딱 멈춰서면 강세, 이 선이 그 강세 쪽으로 머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세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하락 여부를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가격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예측이 아니라 참고용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쯤에 휴게소가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점선들은 각 시나리오에서 시장이 한 번쯤 멈춰설 만한 가격대를 표시해 둔 겁니다. 위쪽 점선이 7244, 그리고 아래쪽 점선이 6794 정도 있는 그 수준을 가리킨 겁니다. 시장이 내려올 때 이 선쯤에서 한번 버텨보겠구나 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는가를 깊이 살펴본 건데요. 방법이 딱 하나뿐이면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네 가지 방법으로 교차 검증을 해봤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과 비슷했던 과거를 찾아서 그때 얼마나 빠졌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로 계산해 본 거고요. 세 번째는 주사위를 수천 번 던지듯 그 확률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에서 자주 멈추는 평균선, 즉 지지선을 점검한 겁니다. 일기예보로 치면 여러 가지 기상 모델을 동시에 돌려보고 대체로 비슷하게 비가 온다고 하네 하고 종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모델만 믿는 것보다는 훨씬 더 든든하죠. 그런데 네 방법을 종합해 본 결과 17% 정도 조정을 받는 걸로 나타났고요. 상황이 더 나쁘면은 23%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7,288, 6,742 앞서 말씀드린 그 수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네 가지 방법의 결과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왼쪽 막대들을 보면은요, 방법이 다 다른데도 막대 길이가 대부분 그 17% 근처에서 다 몰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로 갔는데도 비슷한 답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준을 더 믿어야 된다는 뜻 아닐까요? 오른쪽 산봉우리처럼 생긴 그래프는 확률 분포입니다. 가운데 가장 우뚝 솟아 있는 것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결과고요. 양옆으로 갈수록 드물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왼쪽 꼬리를 보면 36%까지 가느다랗게 뻗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17%를 기준으로 보되 최악의 경우 36%도 가능하다. 이런 거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앞에서 그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를 본다면 이번에는 어디서 멈추나를 본 겁니다. 뭐 두 개 질문은 다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 그 차트의 색깔 수평선들은 이동평균선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자주 기대고 쉬어가는 계단 난간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쯤이면 싸다 하고 사기 시작하는 가격대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통계로 계산한 그 하방 6,742와 차트의 61선 6,586이 거의 같은 자리에서 그 겹치게 됩니다. 6,600선에서 6,740선입니다. 출발점이 전혀 다른 두 방법이 똑같은 지점을 가리키면 거기가 진짜 버팀목, 다시 말씀드려서 지지선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반대로 그 위쪽은 지지 공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기댈 난간이 없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그래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쭉 흘러내리기 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는데요. 과거에 급등했던 12번의 그 사례를 각각의 그 꼭지점을 한 점에 딱 맞춰서 겹쳐 놓은 겁니다. 고점 찍고 나서 다들 어디로 갔나를 그 한 장에 모아놓은 건데요. 보통은 어땠을까요? 이 초록색처럼 이렇게 갔습니다. 고점을 찍고 잠깐 빠지는가 싶더니 슬금슬금 올라서 결국 그 신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급등 뒤엔 보통 또 오른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닮은 꼴은 98년과 99년이 갈색선이라는 건데요. 이 선은 고점 대비 14%까지 푹 꺼졌다가 한참 지나서야 그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지금 현재 상태인데요. 막 고점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초록으로 갈지 갈색으로 갈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데 가능성은 갈색 쪽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 회원님들은 앞으로 뭘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네 가지 신호등만 지켜봐 주십시오. 가파름이 빨리 식는지 과열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으면 좋은 신호고 가파름이 식으면서 가격이 같이 폭락하면 나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R제곱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는지 그동안 곧게 오르다는 흐름이 무너지면 상승 추세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R제곱이 붕괴가 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갑자기 출렁임이 커지는지 시장이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면 보통 조정의 전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가지만 그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락이다 다 팔아라가 아닙니다. 다만 위로 갈 여지보다 아래로 갈 여지가 크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참고 자료인데요. 역대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순간들을 순위로 정리한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2026년 6월, 그러니까 지금이 별표와 함께 당당히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1위가 그 위험했던 1998년도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와닿으실 겁니다. 오늘 분석이 회원님들의 그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AI를 분석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